세 번째 아이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보면은 좌뇌가 62고 우뇌가 38이지요. 38이죠. 얼마가 더 높아요? 플러스 12가 더 높죠. 이렇게 플러스 12가 높는 아이들은 이건 문제가 됩니다. 아까 1번이나 2번 아이들은 전 내용이지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아이들은요. 어떤 현상이냐면 자 우리는 왼손잡이도 있고 오른손잡이도 있죠. 그죠? 또 양손을 다 쓰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어떻게 하냐면 제가 글을 쓰는 것도 오른손으로 써요. 왜? 왼손으로 써볼까요? 이거 안 돼요, 이게. 즉, 이건 뭐냐면 좌뇌라는 아이가 우뇌, 즉 왼손이 오른손을 못 쓰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얘가 힘을 발휘하고 싶어도 넘어오려고 해도 얘가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자원의 네트워크를 맞춰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이 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원이. 이렇게 어긋난 아이들은 체계적이고 순서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융통성이 부족하고 고집이 세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플러스 12만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중간이니까. 플러스 25 정도. 이러면 완전히 잔해형이 되죠. 이렇게 되면 사람을 배려하거나 이해하거나 사랑하고 이런 것들 잘 못합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자기만 알죠. 그 제주도 그 양반 좀 안 됐지만 그 양반하고 이제 같은 현상이죠. 보면 서울대 나와서 전국의 지검장이 48명인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부장 그 위에 이제 고검이 8개밖에 안 되는데 차관급인데 얼마나 공부를 잘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뭐가 우뇌. 이게 바바리 있고 아무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병적인 거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즉 우리는 좌뇌가 높은 아이보다는 우뇌가 단 1%라도 높은 아이가 더 좋은 겁니다. 그러면 사회에 배려하잖아요. 항상 자기중심적이지 않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좌뇌가 높아가지고 내가 하는 건 다 옳은 거고 남이 하는 건 다 틀린 거고, 그죠? 내가 할 때는 다 도와줘야 되고 남이 할 때는 그냥 관망하고 이런.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이런 아이들은 고등학교, 대학을 아무리 좋은 데를 나와도 이게 높은 아이들은 나와도 사회생활에서 빵점이 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서울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초중고 다 1등을 했죠. 다 1등. 그죠? 그런데 나와서 뭐 방위산업체나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업자예요. 실업자. 고학력 실업자.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울리질 못하는 거죠. 같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뭐든지 자기중심적으로 해. 그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전체적인 걸 볼게요. 전체적인 걸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폭이 이 좌뇌가 이렇게 넓게 쓰고 있어요. 넓게. 이 곡선이 이렇게 좀 심합니다. 이렇게 심한 아이들은 이것도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성격을 볼게요. 성격은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성격은 네, 맞습니다. 자원을 다 보는 게 성격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나중에 가면 또 알려드리겠지만 일단 기초 과정이니까 성격을 볼 때는 이 아이가 참모형, 리더형, 뭐 내성적, 외향적인 것도 보지만 성격 중엔 이 협응, 구성, 이제 지각이 성격요인이잖아요. 그 중에 같이 이야기해주는 게 이제 많이 해주는 게 이제 마음 열린 것도 많이 같이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성격에서는. 그죠? 이거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심화 과정 오시면 또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 배운 대로. 자, 추상과 언어. 이게 불균형을 이루죠. 그죠? 성격. 좌뇌 영역이 이렇게 불균형을 이룹니다. 이쪽에 지각과 요 두 개만 본다. 여기도 이렇게, 그죠? 이 아이는 아래로 양쪽에 내려가 있으니까 참무형이라고 그러죠. 참무형인데 이 전에 있는 아이와 어때요? 전에 있는 아이. 얘는 참무형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라고 했죠. 내성적인 게 이만치 더 심하다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내성적이면 괜찮아요. 아이들이 참무형이면. 그래도 남과 다 보필할 줄 알고 뭐 할 줄 아는데 한 0.1, 2 정도까지는 이런 아이들은 요만치 각도만큼 아이가 내성적이라고 해요. 근데
교수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렇게 W 모양을 이렇게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아이들은 뭐냐면 선천적으로 내성적이라 그럽니다. 양쪽만 내려갔는데 이것도 내려갔죠. 요놈도 내려갔죠. 요놈 내려갔는데 요거까지 내려갔죠. 요거까지. 이런 아이들은 뭐냐면 선천적으로 내성적이다. 이런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 중에 분명히 두 분 중에 하나 내성적인 분이 계십니다. 그 원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내성적이라도 이 각도가 작은 아이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뭐 처방을 안 해도 되지만 이런 아이들은 처방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내성적이고 선천적 내성적이고 성격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왜 성격을 바꿔줍니까?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던 초중고에 가던 결혼을 하던 뭐 잘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이 아이는 성격적 개선을 위해서 개선 프로젝트 언어를 올려주고 시각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훈련을 하다 보면 그래프는 BJ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것만 훈련하면 이것만 올라가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양표 박사님이 참 훌륭하시고 대단한 게 왜 훌륭하시냐면 이걸 참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보더래. 그래프의 자원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는 논리를 발견했다는 게 정말 이건 학문적으로 노벨상감이라고 저는 봅니다. 언어가 떨어져 있으면 되게 엄마들 뭐 시켜야 되게 낭독시키잖아요. 낭독. 웅변학원 보내고. 그런데 단순하게 낭독만 시켜서 아이들이 좋아지느냐?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왜? 이 운해의 정서적 요인 이걸 또 개선을 해줘야 돼요. 또 성격적 요인을 또 바꿔줘야 됩니다. 성격이 점점점 적극적이고 좋은 아이로 바뀌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정서가 안정되고 이러다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점점점 내가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 그래프가 요동을 치면서 이게 떨어지고 이렇게 리더 형태로 가겠죠. 결국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BJ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거냐면 아이들이 가지고 자원의 네트워크를 잘 맞아서 사회에 나가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 돼서도 친구들 관계도 잘하고 서로 도와줄 줄 알고 협동할 줄 알고 이런 아이를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격적으로 이걸 처방을 해줘라. 그 다음에 학습 영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불균형. 이 아이는 수리력, 단순한 것보다는 복잡한 걸 0, 1, 2만큼 좋아해요. 학습의 깊이점 불균형보다는 그래도 이 불균형은 괜찮은 겁니다. 이 불균형을 이룰 때 왜 아이가 어떤 문제의 방정식 같은 문제, 어렵고 힘든 문제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오래 붙들고 있느냐? 이 현상은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에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하는 만큼 언어로 표출되고 생각하는 만큼 이해가 된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불균형을 이룬 아이들은 어때요? 예를 들면 생각은 있는데 설득, 이게 안 돼요. 설득이 안 된다는 건 왜 안 됩니까? 첫 번째, 어휘력이 약하게 되면 그걸 표현해서 말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어휘력이 약하니까 무슨 글인지를 몰라요. 속도가 뭐야? 뭐 관계가 뭐야? 이런 어휘 자체를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줘도 재미없겠죠. 그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상권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 공부할 때는. 추상권어가 잘 돼 있어야만 어떤 거든지 아이들이 착착착 캐치를 하고 빠르게 해낼 수가 있어요. 이 관계가 흐트러져 있으면 어떤 민첩성이 떨어지죠. 뭔가 빨리빨리 풀어내가지고 이걸 이렇게 나란하게 만들어줘야 돼. 이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는, 유아 같은 경우는 어휘력이나 이런 걸 좀 키워줘. 단어. 그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이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이번에 운의 한글이라고 홍양표 박사님이 만든 거 있죠. 낭독 운의 한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통해가지고 아이들이 우리가 YGQ 교재로 뇌력이 잘 만들어진 아이들을 언어로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소통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박또박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수를 같이 배우는 거죠. 수를 같이 배우는 이유가. 그러면 이 아이가 이것을 갖다 올려주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책이나 이런 거 읽는 거에 대해서 재밌어 하겠죠? 아니, 내가 아는
어휘들이 많이 나오고 단어들, 문장을 쭉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얼마나 잘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문장을 갖다가 10줄이 있다 그런데 5줄 딱 읽으면 6줄 넘으면 다 까먹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고